안녕하세요. 따져보는 오늘의 기술 이야기 따오기입니다. 따오기가 작년에 카카오택시를 2번 정도 다뤘었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그런 카카오택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올해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서가 나왔더라고요. 100페이지가 넘는데 이거를 좀 욕점만 쏙쏙 뽑아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독점 행위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감시하고 이를 규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카카오택시 같은 짓을 하면 공정위가 출동합니다. 의결서는 카카오택시 직원들의 카톡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막 공정위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카톡도 있었거든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카카오택시가 블루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3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승객이 택시를 호출했을 때 더 가까이 있는 비가맹 택시가 있었음에도 더 멀리 있는 블루 택시에게 배차를 해줬다. 그리고 두 번째, 1km 단거리에는 블루 택시를 배차하지 않았다. 세 번째, 비가맹 택시보다 블루 택시가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택시 기사분들이 실험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이 의결서를 통해서 실제로 이 3개를 행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래서 주문 1을 보면 이 경쟁을 제한하는 이 3가지 행위를 다시 하지 마라. 두 번째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두 번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해라는 부분에 더 멀리 있던 블루택시를 배차한 건 빠졌는데, 이 행위는 2020년 4월까지만 운영했고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인데, 지금 보면 택시시장 구조와 현황, 전국 택시수, 택시 플랫폼 사업 번향, 카카오택시 지위 이런 걸 지금 다 분석을 해놨어요. 왜냐면은 이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카카오택시가 택시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얼마나 독점하고 있고 그 독점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익을 냈고 그로 인해서 택시시장에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중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카카오택시는 크게 2가지 사업을 해요. 첫 번째는 일반 앱 호출 서비스죠. 우리가 카카오택시 돈 안 주고 부르는 무료 호출 서비스를 이 앱 호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카카오택시의 월 활성자 수가 1100만이래요. 근데 나머지 호출 앱들은 다 합쳐도 100만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앱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택시는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택시 가맹 서비스죠. 블루 같은 거예요. 우리가 블루 부를 때 배차료를 따로 내고 타잖아요. 그런 시장을 말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는 카카오택시가 73.7%를 독점을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의 독점 기업 기준이 있거든요. 한 기업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의 업체가 75% 이상을 점유했을 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카카오택시는 이 2개의 시장에서 압도적 독점 사업자인 거죠. 근데 독점 사업자인 게 쟤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독점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게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앱 호출 시장이에요. 일반 앱 호출 시장은 비가맹 택시와 블루 택시가 모두 호출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블루 택시에게 배차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몰아준 거예요. 택시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느 특정 택시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차별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3가지 방법을 통해서.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년간 굉장히 노골적으로 승객이 있는 기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차를 해준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블루택시에게 배차를 해줬고, 이게 이때부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논란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배차 시스템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공정해 보이지만 블루택시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짜죠. 그래서 AI 배차를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이 터져 나와요. 작년에 계속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AI 배차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알고리즘도 공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따오기가 그거를 분석했죠. 그래서 다시 이걸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배차 수락률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택시의 AI 배차 시스템을 잠깐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카카오택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배차 AI가 추천을 통해서 택시 한 개가 선택이 돼요. 근데 이 선택의 기준이 배차 수락률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된 택시가 호출을 거절을 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택시들에게 콜이 뿌려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배차 수락률이 우선 배차의 기준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평균적으로 블루 택시의 배차 수락률은 7, 80%였던 반면 비가맹 택시들은 배차 수락률이 10%였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블루택시를 호출하면은 한 대기만 호출이 간대요. 근데 일반 호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승객 주위에 있는 모든 택시에게 콜이 가는데, 근데 콜을 먼저 수락한 택시 한 대를 제외하고는 거절한 걸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비가맹 택시들은 수락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선 배차의 기준이 수락률이니까
우선 배차는 블루 택시에게 먼저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블루 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배차 수량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카오 택시는 AI 배차의 배차 수량률을 기준으로 두게 되면 비가맹 택시에게 불리하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 배차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블루 택시와 비가맹 택시가 25대 75로 코를 잡게 된다는 것까지 테스트를 하고 도입을 하거든요. 여기 근데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 배차 수량률을 블루 기사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계속 바꿔왔다는 것도 이번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I 우선 배차 대상이 되는 비가맹 기사 수가 증가하자 수량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게 뭐냐면은 기사님들이 막 작년부터 막 실험도 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대충 이게 무슨 알고리즘인지 대충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가맹 택시 기사님들이 수량률을 높여요. 그래서 블루 택시를 제치고 우선 배차되는 비가맹 택시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원래는 블루 택시에게 코를 몰아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비가맹 택시들이 우선 배차되니까 하면서 배차 수량률 기준이 원래 막 40, 50%였다면 뭐 60, 70까지 올려버렸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배차 수량률 기준을 하향 검토하기도 했대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증거가 다 의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차 수량률을 뭐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블루택시의 수익 보장을 위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조정을 해왔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재밌었던 게 하나 있는데 일반 노출에서 출퇴근 시간에는 또 블루택시가 잘 안 잡히게 했다고 합니다. 비가맹 택시가 더 잘 잡힐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출퇴근 같은 피크 시간에는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택시도 잘 안 잡히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블루택시를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일반 노출은 무료인데 돈을 내고 블루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 시간에는. 그래서 피크 시간에는 비가맹 택시가 더 잘 잡힐 수 있도록 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부터 1km 단거리에는 블루택시 콜을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콜은 블루택시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 택시 시장에 어떤 피해를 끼쳤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여기 나오거든요. 비가맹 택시와 블루 택시의 호출 건수가 월 평균 약 35에서 321건 차이가 났대요. 그리고 평균 수입을 보니까 최대 2배 더 높더라. 그래서 경쟁 사업자의 가맹 택시 수가 감소했고 택시 가맹 서비스의 다양성도 감소되었다. 실제로 이 표를 보면 블루택시 가입자가 진짜 지역별로 진짜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의결서에는 이로 인한 독점 강화로 가맹료 인상과 호출 수수료 인상이 우려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점 지위를 이용해서 차별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얘네의 행동이 의도적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실제로 피해를 끼쳤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위는 이 블루택시 가맹수를 늘리기 위해 이 모든 행동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삭제되어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인직원 카톡이나 업무 공유 시스템에 나온 것들을 증거로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택시는 계속 AI 배차는 승객을 위한 거였고 실제로 승객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변론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공정위가 반박을 해요.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았고 승객의 편의에 비해 너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지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네는 일반 앱 호출 시장 그리고 택시 가맹 서비스 두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 양 서비스의 매출액을 다 합쳐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그게 270억입니다. 그래서 270억을 때리고 지금 하고 있는 알고리즘 운영 중지하고 중지 이후에 이행 사항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그리고 소비자와 경쟁 업체에게도 너네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통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의결서가 끝이 나는데 카카오 택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모든 게 승객 편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공정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7월 20일 날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했고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행정소송도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공정위의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지. 어쨌든 앞으로도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은 또 다시 카카오 택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